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먼저 알아보고요. 또 위치 인자와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변 인자와 그 딕셔너리 형식의 사전 형식의 키워드 인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본 학습을 통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와 키워드 인자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가변과 키워드 인자를 이해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파이썬에서 변수가 메모리에 생성이 되고 유지되는 지역이 어디냐, 범위가 어디냐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코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함수 내에서 생성이 돼서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역 변수는 함수 외에서 만들어져서 필요하면 함수 내에서도 사용되고 또 외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파이썬에서는 함수 내부에서 대입이 돼요. 대입이라는 것은 이제 어사이먼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그 변수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어떤 값을 왼쪽에 대입되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야 그 변수가 지역 변수로 성립이 됩니다. 자, 이 지역 변수는 절대적으로 함수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어로는 지역 변수를 로컬 베어리어블이라고 해요. 로컬 베어리어블. 자, 한 예로 밑에 def, 자, add1이라고 하는 함수 define을 좀 보겠습니다. 자, i는 30이라고 대입문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대입 문장이 있고 이렇게 i가 왼쪽에 나오면 이거는 지역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합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i를 1 증가시킨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에 의해서 지역 변수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3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역 변수 i는 함수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함수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전역 변수는 영어로 글로벌 베어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변수는 로컬 베어리어블,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어리어블. 자, 용어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함수 외부에서 대입돼서 생성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함수 외부고요. 함수 외부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정의한 add1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i는 equal 20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전역 변수 i입니다. 전역 변수 i. 이 어사이먼트에서 만들어진. 자, 그래서 i를 출력하면 여기서 20이 출력이 되겠죠. 20. 자, 그리고 나서 add1을 호출하면, 자, add1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고 add1을 호출하면 올라가서 이 i는 아까 전역 변수 i랑 전혀 다른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이름이 같더라도 이 둘은 다른 거다.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거면은. 그래서 이 i는 여기에서 31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변수 i라고 해서 31이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i라고 하는 거는 지역 변수니까 밖에서는 더 설정할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고 이 프린트 i에 의해서 출력되는 i는 바로 뭐다? 이 i가 여기서 대입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전히 2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전역 변수고 얘는 지역 변수에 해당하는 i다. 그래서 이 i와 이 i는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다른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본 거랑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라인에 def add1을 만들었고요. 자, 아까 이렇게 만드는 거를 문서화 라고 했어요. docstring.
그래서 그때 만들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고. 자, 함수에서 대입에 사용되는 변수는 지적 변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게 지적 변수가 있는 거죠. 지적 변수, 지적 변수. 지적 변수 출력. 얘는 이 함수 외부에서 따로 선언된 전역 변수예요. 이거 전역 변수 출력했고요. add1 가서 이렇게 지적 변수 나오고, 돌아와서 이거 나오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한번 잘 볼까요? 자, 요번에는, 자, i는 20이라고 전역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print i 하면은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dd1을 호출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랑 좀 달리 바꿨습니다. 함수의 구현을. 어떻게 바꿨느냐? 자, 여기 보시면 대입이 없고요. print. 그냥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 출력되는 부분이 보시면 i 플러스 1이에요. i 플러스 1을 출력하래요. i 플러스 1. 근데 i 플러스 1. 자, i는 대입이 없고 i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오류를 찾지 않고 이게 전역이 없나 있나를 찾아봐요.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선언된 전역 변수가 있나를 체크하는 거죠. 근데 i가 이미 20으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i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21이 나와요. 21. 자, 그리고 돌아오면, 이쪽으로 오면 얘는 21이 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어사인먼트를 어차피 못하니까. 여기 i는 여전히 20이죠. 이 20. 하지만 여기 있는 20이나 2를 더해서 출력한 21이나 다 전역 변수 i를 참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가 없이 그냥 참조만 하게 되면 그 변수는 전역 변수로 인지를 하고, 이게 전역 변수를 찾아봤더니 그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때는 define 되어 있지 않다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 내부에서 대입이 있는 변수는 지적 변수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add1 했는데, 여기서 add1을 호출했는데, 이 add1을 일을 하려고 보니까 두 개는 주석이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전역 변수를 읽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사이먼트가 없고 i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는 전역 변수로 인지를 하는데, 전역 변수가 놓여야 될 이쪽 부분에 i를 하나도 선언하지 않았죠. 네. i를 하나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name i is not defined라고 하는 name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은 쉘에서 코딩하지 마시고 이 소스로 코딩을 해서 돌려야 제대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쉘로 하게 되면, 자, 이거를 코딩을 했어요. 쉘로. 그럼 이거를 코딩할 때 이전에 코딩에서 실행된 내용들이 다 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i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일로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로 바로 실행을 하면 그 파일 가지고만 실행을 해요. 이전의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다시 여러분이 그냥 쉘을 띄운 다음에 처음으로 띄운 다음에 이렇게 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요? 이거는 뭐예요? value는 value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value라는 게 있어야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value는 한 번도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아까처럼 name error, value is not define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성되지 않은 변수는 참조하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다음에 뭐 처음에 이걸 저장을 했어. 근데 여기다 i는 있고 i 더하기 데이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i는 5가 있지만 데이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똑같이 name data is not defined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어사인먼트를 안 하고 생성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부터 다른 거를 알아봅시다. 여기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define add1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는 print 이게 나와요. 그리고 i 플러스 1로 나오는데, 자, 먼저 참조하고
이후에 이렇게 i는 i 플러스 1을 했어요. i는 i 플러스 1이.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i는 i 플러스 1을 하면 이게 대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i는 여기서 이루어진 지역 변수를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 변수가 만들어진 게 여기예요. 근데 이걸 참조한 건 언제예요?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참조한다? 그럼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Before assignment. assignment 대입을 하기 전에 reference도 참조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지역 변수, local variable i가. 그러니까 이게 후에 assignment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지역 변수를 인지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코딩을 하고 이 에러를 보려면 이렇게 코딩을 하신 다음에 i는 20. 자, print add 1 하면 여기서 가서 이거 할 때 오류가 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자, 지역 변수는 따로 뭔가 명시하는 게 없는데요. 자, 전역 변수는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글로벌 i라고 쓰면 이 i는 무조건 이게 밑에 오라인에 어사이먼트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역 변수를 보지 않고 전역 변수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문장을 통해서 변수를 전역 변수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i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전역 변수 i 플러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이 글로벌 i는 이거랑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 플러스 1을 출력을 하면은 2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i는 i 플러스 1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 i가 수정이 되는 거죠. 얼마만큼으로? 21로 수정이 되는 거죠. 하나가 증가된. 자,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리고 i를 출력하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보시고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셔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치 인자, 키워드 인자를 알아볼게요. 자, define my subtract, pre, post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return pre 빼기 post. 자, 여기 있는 이름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라라고. 그런데 이제 호출을 할 때는 my subject 호출을 할 때는 여기 이렇게 15라고 쓰면 순서대로 10이 프리로 들어가고 5가 포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인자는 키워드 인자처럼 이렇게 직접 포스트에 5를 넣으시고요. 프리에 10을 넣으세요라고 지칭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아까 했는 5, 10이랑 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15를 지금 호출한 거죠. 왜? 프리에 10이니까 여기에 10이 들어간 거고 포스트에 오니까 이게. 자,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거를 키워드 인자라. 직접 써서 넣는다 이거죠. 변수의 이름을 직접 써서 이거를 키워드 인자다라고 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my subtract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위치 인자 10이라고 썼어요. 자, 뒤에는 post equal 5라고 썼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는 순서적으로 풀이. 자, 뒤는 그냥 5를 써도 되지만 포스트를 5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류가 나네요. 포스트 5, 10. 자, 뭐라고 나오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키맵 아규먼트를 팔로우즈 한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치 인자라고 하는 건데 위치 인자가 이 키워드 인자 뒤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치 인자는 바로 앞에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뒤에다가 키워드 인자.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위치 인자가 왔고 키워드 인자가 왔는데 왜 에러가 났냐? 자, 얘는 위치 인자에 의해서 아까 프리 포스트였잖아요. 그럼 프리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포스트를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다 프리를 또 지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르죠. 여기 보시면 멀티플 밸류를 가졌다라고 해야죠. 여러 개를. 어디에서? 아규먼트 프리가 두 개를 지정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가변인자를 알아볼게요. 가변인자. 가변인자는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고 1, 2,3을 하면 다 출력이 되죠. 물론 콤마 4까지 하면 4까지 출력이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넘기는 인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넘겨질 인자가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는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프린트도. 인자가 두 개예요. 두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야. 뒤에다가 만약에 자바를 또 썼다. 그럼 자바까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가 가변적이에요. 이런 거를 가변인자라고 합니다. 자, 가변인자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별표 아그즈라고 쓰면 돼요. 이게 바로 가변인자입니다. 자, 여기서 별표는 리스트나 튜플을 풀어, 뉴플을 풀어, 언패킹 가변인자 형태로 변환한다는 의미다. 라는 건데. 자, 여기 봅시다. 만약에 내가 헬로 하면서 하나만 보니, 나타샤라고. 그러면 이제 헬로 나타샤가, 안녕 나타샤가 나오는 거야. 안녕 나타샤가. 자, 그런데 헬로 수빈 콤마 현수 콤마 지효.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 3, 4, 5 하는 것처럼 이 수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헬로를 하는데 수빈, 현수, 지효 더 써도 돼. 그러면 안녕 수빈, 안녕 현수, 안녕 지효가 여러 줄에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인자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바로 이 names에다가 별표를 하셔야 돼요. 별표. 그러면 얘는 가변인자고 그 가변인자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for in 문을 쓰면 되죠. for in 하면 이 일로 넘겨온 여러 개가 이치로 와서 그 이치를 가지고 안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녕 수빈, 안녕 현수, 안녕 지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그 여러 개의 값을 콤마로 넘겨주면 되는데요. 아니, 이거를 내가 원래 이게 리스트로 만들었어. 리스트로. 그래서 리스트로 넘겨줄 때는 그냥 리스트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변인자, 별표가 있는 거에는 요 앞에다가 별표를 써주셔야 돼요. 별표. 그래서 별표로 넘기면 이거를 풀어서 방탄소년단 여자친구로 이쪽으로 넘겨라 라는 의미가 돼서 잘 돌아갑니다. 그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뭐냐면 키워드 인자 형태의 어떻게 보면 또 딕셔너리 형태, 사전 형식 형태도 있어요. 가변 인자로 전달할 때 처리하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별표를 두 개 합니다. 그래서 define my key print에서 요걸 두 개 했고요. keywords라고 썼어요. 네. 그러면 얘는 사실은 그 key value의 그 사전 형식이에요. 사전 형식. 자, 한번 볼까요? 자, my key print는 자, 여자친구 6, 마마무 4이라고 하는 어사이먼트에 의한 얘는 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가변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키워드로 지정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엑소는 9, 트와이스 9, 블랙핑크 4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별표가 두 개인 거에서 요게 키 밸류야. 그래서 키 WALG 여기로 와서 포문을 돌리면서 키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키만 와요. 앞에 있는 엑소, 트와이스만 넘겨와요. 그래서 그걸 넘겨온 거를 키워드의 키 이렇게 사전 형식으로 참조를 하면 두 개를 다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커피 프린스라고, 커피 프라이스라고, 프린스가 아니라 커피 프라이스라고 이렇게 딕셔너리로 썼다. 그러면 딕셔너리 형태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딕셔너리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별표를 2개 붙이셔야 돼요. 자, 마이카드 별표 딕셔너리 형태죠? 그럼 2개를 붙이셔야 돼요. 직접 어사인을 하시려면 키워드 형태로 이렇게 직접 쓰시면 되고요. 자, 이런 방식을 허용하는 거에 키워드 가변 인쇄 형식의 별표 2개짜리입니다. 별표 2개짜리.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여자친구 6, 마마무 4. 예. 그래서 출력된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키프린트 이거에서 이 마이 키프린트를 통해서 여기 한 번 칠했고 여기 한 번 호출했고 여기 한 번 호출했고 여기 한 번 호출했고 4개 줄이 나오는데 요게 나오는 게 2개 나오니까 여자친구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다 콜론을 넣기 때문에 그 모양이 그대로 구조를 이루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코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라인부터 5라인까지 이렇게 define sum 합이라고 있는데 맨 앞에 하나는 그냥 위치 인자로 하나가 있어요. value라고. 그 다음에 키워드 가변 인자로 별표 keywords, key argument,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KW 아그스인데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주로 2개짜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굳이 그걸 바꿔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hop value for key in KW 아그즈에서 KW 아그즈 키로 해서 그걸 다 합을 더해요. 이게 넘기는 게 어떤 거 얼마 이렇게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출할 때는 sum value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000 넘어가는 거는 이 밸류로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커피 프라이스 이 딕셔너리를 풀어서 넘기면은 에스프레소 2,000원, 아메리카노 2,800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속 합하죠. 그러니까 1,000원에다가 2,000원, 2,800원, 3,200원을 더하는 거죠.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6,000원. 이게 8,000원인데 이것까지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9,000원이 나오네. 9,000원. 요 결과는 여기 있네요. 9,000원이 나왔죠? 9,000원이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 밸류에다가 2,000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 그래서 이게 밸류 2,000원을 앞에 지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지정할 때는 요것도 키워드 인자고 이것도 키워드 형태라서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겨도 만원이 잘 나오는데 여기 12, 13 라인처럼 그냥 가변 키워드 인저를 먼저 쓰고 그냥 위치 인자를 이렇게 쓰면은 자, 요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모르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가변 인자와 키워드 형태의 가변 인자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에요. 자, 여기 밸류즈는 가변 인자, 여기 키워드 형태의 가변 인자 두 개를 다 쓴 거죠. 근데 이걸 이 앞에서는 가격만 넘어오게 얘는 모으는 가격이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딕셔너리 형태로 넘어오는 거죠. 자, 호출할 때 앞에 가변이니까 1, 2, 3은 1로 들어가는 거죠. 자, 2, 3, 4를 1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위치를 완전히 바꾸면 말이 안 되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결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신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냐, 활용되는 변수냐. 그러면은 그거는 지역 변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함수 안에서 대입이 일어난 변수예요. 자, 함수 안에서는 참조만 되고 대입이 외부에서 먼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변수는 전역 변수이고요. 자, 그런데 함수 안에서 어사이먼트가 일어나는데 이걸 꼭 전역 변수로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그 변수가 전역 변수임을 알리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글로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역 변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인자와 키워드 인자는, 자, 키워드 인자는 모두 위치 인자 이후에 써야 돼요. 키워드 인자가 먼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까 프리 포스트 했는데, 키워드 인자 포스트를 뭐 포스트 이퀄 얼마 하고, 뭐 프리 인자를 그냥 따로 쓴다. 그러면 프리 인자도 키워드 인자로 써야지, 그거는 위치 인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뒤쪽으로 오면. 자, 그 다음에 가변 인자와 또 사전 형식의 키워드 인자가 있었죠. 그래서 가변 인자는 별표 하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인자는 별표 두 개를 이용한다. 다만 여러분이 호출을 할 때 함수 이름 호출, 가변 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목을 콤마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항목을 콤마로 이왕 만든 리스트로 던져줄 때는 이렇게 별표를 붙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사전 형식의 키워드 인자도 후자처럼 호출을 할 때는 여기가 여러분이 집합, 딕셔너리 형태로 뭐 키는 밸류 이런 식으로 적었다. 그럼 여기다 별표를 두 개를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